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첫 번째로는 이제 격려와 간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격려와 간섭이라는 것의 이제 차이는, 제가 볼 때 격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넌 아직 부족해, 너는 하면 아직 안 돼 라고 하는 이제 불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대하면 당연히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잘못하는 것이 보여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간섭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격려를 훨씬 더 많이, 혹은 격려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간섭이나 혹은 책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내보시겠어요? 자, 손가락이 몇 개 있나요? 5개 있죠? 손가락 사이에 있는 오른 몇 개 있나요? 네, 좀 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5개, 4개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뭐 4개, 5개라는 말이 아니라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당연히 좋은 거, 예쁜 거, 장점이 많이 있겠죠. 단점도 당연히 보일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표현하는, 내가 우리 아이의 장점과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너는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격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했다, 좋아, 훌륭해,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격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을 키울 때 뭐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 딸이 저한테 아빠는 훌륭해 아빠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꼭 잘했고 좋은 상황에서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딸 훌륭해, 잘했어, 이런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이한테도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장점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격려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라는 것이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대고 혼낼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혼내고, 나중에 보니까 애들은 기억 못하는데 제가 때린 적도 있는데 아이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혼내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가 참 너를 사랑하는데, 근데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한 거야 라는 방식으로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고, 또 아이가 뭐 혼나고 나면 울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가서 충분히 울고도 이렇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아이가 제가 혼냈을 때 울면 이렇게도 하잖아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라는 식으로 아이가 우는 감정에 대해서 너 부인, 넌 울 수도 없어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아이가 혼나서 슬프고 억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게 이제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슬픔에 대해서도 위로해 주는 것. 그다음에 당연히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를 통제하는 것, 물론 통제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간섭을 주로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너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제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 중요하게 걸리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는 신앙을 강제해야 되는 거, 주일날 아이들이 여기 오는 것들을 이렇게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아까 이제 서정훈 교사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제안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그것을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자율적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다림은 곧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훈계와 비난이라고 합니다. 훈계는 제가 생각할 때 훈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다루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전자를 건드려서 물이 쏟아졌어. 그건 행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난은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왜 그렇게 부주의하냐, 너 왜 그렇게 못났냐 라는 식으로 우리 상담 표현할 때는 두 랭귀지와 비 랭귀지라고 해요. 영어에서 두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혼낼 때, 뭐 지적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해라. 그것이 잘못됐던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존재를 비라는 걸로 얘기하면 너는 못났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문제덩어리야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할 때, 즉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부정하면서 너 이제 사랑 안 해? 난 너랑 끝이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존재를 부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이 첫 번째 여기에 사랑 유지, 이게 잘못했어? 그럼 혼을 내요. 어떤 징계를 받아. 그렇지만 너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 라는 방식으로 훈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혼낼 때 당연히 혼내야 되겠지만, 혼내면서도 그 아이를 부정하거나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내가 철회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과 과잉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줍니다.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과잉 보호까지 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인데, 그 보내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먼저 하기보다는 아이가 그것을 요청할 때까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패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실패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그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다리 놔주고 이게 내가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 알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쳐나가려고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어 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자녀의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를 통한 성장을 허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과 과잉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줍니다.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과잉 보호까지 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인데, 그 보내주는 것을 내가 알아서 먼저 하기보다는 아이가 그것을 요청할 때까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패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실패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그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다리 놔주고 이게 내가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 알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쳐나가려고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어 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자녀의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를 통한 성장을 허용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는 과잉 보호라고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이리저리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자녀를 가운데 놓고서 하나의 벽을 쌓으면서 내가 너를 다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불안한 표현. 아이가 밖에 나와서 스스로 하면은 뭔가 어려움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내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복궁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아이가 교대 그저 초등학교 다녔고 그러면은 이제 순환버스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제가 버스를 그냥 타고 다니겠어요. 일반 버스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혼자 여기서 타고 다니는 것이 좀 걱정이 됐는데 저는 현지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해서 그래 해봐라 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잘 다녔어요. 제 나름대로는 걱정도 됐지만 나름대로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허용한 것에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서도 나중에 그 학교를 다니게 되면 둘이서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과잉보호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책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날 많이 잘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잉보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들에서 내려놓고 지원이라는 역할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나라의 이제 속담이라고 많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님의 책임으로서 잘 돌보시겠지만 또 이런 이제 이모델부에서의 어떤 선생님들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돌보고 또 학교에서도 돌보고 여러 그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하느냐 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교회, 학교 혹은 또 다른 어떤 곳들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아이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가고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 아이는 노출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좋은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 아이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나 혼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온 마을, 이 아이를 둘러싼 온 마을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